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삼각함수 중에서 일단은 y는 sin x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에 sin x를 들어가기 전에 좀 준비물들 좀 많이 챙겨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 준비물은요, 동경과 시초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삼각함수는 각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경이라는 친구는 누누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좌표 평면을 그리고 시작하는 시초선과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어느 점을 찍어도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반직선. 자, 동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둘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각에서 일반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 일반각을 어디까지 정리했지? 호접각까지 정리해서 실수화시킨 것까지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물. 자, 삼각함수를 해석할 때 직각삼각형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야, 점의 이름도 좀 주자. 점 P라고 찍었을 때 무조건 어디다가 수선의 발을 꽂는다고요? X축에 수선의 발을 꽂는다고. 2, 3, 4, 4 보면 저렇게 둔각 있고 느낌이 되게 안 좋지만 그래도 꾹 참아내고 X축에 수선의 발을 찍어 주셔야 돼요. 자, 뭐 좌표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도 했고 저번 영상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 뭐죠? 일반각이죠. 일반각의 가장 첫 번째 정의는 이거야. 동경이 겹치면 같은 각으로 본다. 이 아이디어예요. 자, 얘가 요만큼 갔는데 만약에 제가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을 더 간 친구를 여기다가 겹치게 그렸다고 쳐요. 각은 다르겠지. 하지만 동경이 겹치니까 같은 동경에서 등장하는 직각삼각형의 해석인 삼각함수 값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렇잖아. 그래 버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저 친구가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갔을 때 만들어지는 친구들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떻게든 겹치게 만들면 똑같은 값들이 계속 나오겠네 라는 아이디어에서 주기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기라는 거는 우리 사이클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기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세타라는 친구를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썼을 때 이 n 값이 정수로서 계속 바뀌어도 실질적인 동경의 위치는 뭐 한 거예요? 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같으니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도 동일할 거고 그에 따른 빗변, 밑변, 높이에 대한 값도 동일하겠죠. 계속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주기함수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한다? 자, fx가 있습니다. x가 누군지 모르지만 대입할 거예요. 그런데 주기라는 친구만큼 똑같이 x에 더해서 결과를 봐도 뭐 하겠다라는 거야?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의 첫 번째 사인 함수는 주기가 한 바퀴를 도는 거겠죠? 자, 두 바퀴를 돌아도 똑같긴 하겠지. 세 바퀴를 돌아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주기, 이 P라는 친구가 주기가 되는데 동일한 친구가 나오는 무슨 값을 생각하시면 된다? 최소값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 동일하다? 한 바퀴를 돌 때 동일하다. 그러면 삼각함수의 사인의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0도가 있어. 1000도가 있으면 360도 한 번, 그리고 또 줄여서 또 한 번, 몇 번까지 줄일 수 있겠죠? 2번. 3번에 들어가면 음수가 나와서 좀 계산이 불편해지니까. 그러면 얘들아, 지금 승현이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내가
1000도를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여기서 360도를 빼. 그럼 뭐가 나오지? 이미 늦었어. 640도가 나오겠죠? 자, 640도에서 360도를 빼는 건 물어보지 않을게요. 270. 응? 280도. 280. 네, 뭐 270으로. 자, 근데 여기서 360도를 한 번 더 빼자니 음수가 나오고 음수는 솔직히 조금 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280도는 둔각, 엄청 큰 둔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밑밥 좀 깔자면 뭐 할 거냐면 이 각을 예각으로 바꾸는 예각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예각화의 과정은 이름하여 각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거부감 없게 잘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규칙만 암기해 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연습 부족이니까 어렵지 않은 거라 암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기함수를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사인 함수 하려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좌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나중에 기하는 안 배우겠지만 자, 얘들아,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동경을 이렇게 잡았어요. 시초선은 이렇게 잡으니까 각은 이렇게 잡아서 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동경의 끝자락에 점 P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P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P라는 친구가 A, B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각도와 그 다음에 이 동경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언제나 그렇듯이 삼각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어디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요? 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 주황색 직각삼각형을 해석하시면 세타에 대한 삼각 함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X좌표와 Y좌표는 부호가 둘 다 무슨 수겠어? 마이너스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우리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요렇게 가시는 거와 요렇게 가시는 거 배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가시는 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음수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이너스를 안 쓴다고 또 혼동을 겪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에 이미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R 사인 세타를 곱하는 느낌이라서 여기에 높이를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그럼 동경을 만약에 다르게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분명히 삼각형 입장에서는 밑변이라는 친구가 존재할 거고 당연하게도 높이라는 친구가 존재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빗변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누굴 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누굴 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밑변을 담당하는 삼각함수는 누구겠어? 높이를 담당하는 삼각함수는? 자, 근데 높이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야, 높이는 양수 아니냐라고 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음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인은 누굴 담당한다고요? 높이는 누굴 담당한다고요? 코사인은 누굴 담당한다고? 밑변은 누굴 담당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얼추 끝났으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준비물.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판타지니까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0도인 삼각형, 0인 삼각형과 90도, 2분의 파이인 삼각형 두 가지는 그냥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도도 되고요.
파이도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2파이도 되겠죠.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x축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y축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0인 삼각형, 각도가 0인 삼각형이 도대체 뭡니까? 자, 밑변의 길이가 r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 0인 삼각형은 자연스럽게 빗변의 길이도 누가 되는 거죠? r이 되겠죠. 0도니까 높이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인을 해석해 봅시다. 사인 뭐 나와요? 0 나오는 거 확인하고. 코사인은 뭐 나오겠어? 1. 자, 이번엔 y축과 평행한 90도인 삼각형을 이야기할 때 밑변은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높이는 뭐가 나와줘야 돼? r. 빗변은 뭐가 나와줘야 돼? r.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봐봐. 90도, 즉 y축 위에 잡았을 때 사인 값은 누가 나와요? 1. 코사인 값은? 0.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냥 요거는 편의상 잡은 거니까 불편해도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높이를 담당하는 삼각함수는 누구야? 사인. 그리고 나는 누굴 그리고 싶은 거야? 사인 x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사인 x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사인은 높이를 담당하니까 우리가 원을 그리면서 한번 그림을 설명할 테니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래요. 자, 요건 좀 지웠다가 할게. 여기까지 문제되는 거 있니 없니? 없죠.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는 누구 담당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정의 여기면서 이거는 솔직히 뭐가 들어가는 입장이죠? 실수화로 바뀐 각이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럼 각이 들어가면 결과를 내뱉을 거 아니에요? 누굴 내뱉을까? 삼각 B. 근데 그 삼각 B가 사인은 누굴 담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시초선 보이시죠? 자, 동경을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0일 때 사인 값은 누구예요? 각도가 0일 때 사인 값은 누구예요? 잘 생각해. 0이죠. 자, 그럼 0일 때 0도는 아니지. 0일 때, 각이 0일 때 사인 값은 누가 나오는 거야? 0.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원의 위를 타고 동경이 점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셨을 때 지금 시시각각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90도 삼각형 그렸던 거 기억하시지? 그러면 90도일 때 높이가 아주 그냥 가장 큰 값을 이루겠죠. 자, 반지름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빗변과 높이의 길이는 똑같을 테니 B의 값이 누가 나오겠어? 자, 그러면 90도에 해당하는 실수화 누구죠? 1. 90도에 해당하는 실수화 누구죠? 2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분의 파이는 대략 숫자로 환산하면 1.5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파이까지 x가 늘어났었을 때 높이도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니 2분의 파이를 지날 때 높이 어딜 지나요? 1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가 대략 1.56, 여기는 1.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을 좀 맞춰서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인은 생각보다 되게 완만해요. 급격한 거 아니야. 아시겠지? 잘못 배운 애들은 급격하게 그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이 넘어가서 90도를 넘어가서 점점 180도를 향해 가시는데 지금 높이가 점점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180도가 된 순간 높이는 뭐가 되는 걸 느껴요? 오케이, 잘하네. 그럼 180도가 됐을 때 파이가 되는 거겠죠? 180도는. 파이가 됐을 때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지. 보이시니? 자, 그러면 이번엔 동경이 또 180을 넘어서 270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길이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무슨 방향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길어져 봤자, 가장 작아져 봤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어느 지점? 선생님 270도가 땅 됐을 때, 즉 각도로 환산하면, 실수와 환산하면 2분의 3파이일 때 결과로 뭘 내뱉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내뱉는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돌아갑시다. 얘도 지금 점점 높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지는 거죠.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한 바퀴를 다 돌았어. 360도가 됐을 때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0. 그러면 이제 360도는 2파이랑 동일한 일반각이니까 2파이에서의 결과값은 누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하나만 기억하자. 자, 이 그림하고 똑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0일 때 0, 2분의 파이일 때 1, 파이일 땐 0, 2분의 3파이일 땐 다시 2파이일 땐 2분의 5파이일 땐 2분의 6파이일 때 2분의 7파이일 때 2분의 8파이, 즉 4파이일 때. 그럼 똑같은 친구가 반복이 되니까 아까 주기함수라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높아져 봤자 큰 값으로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밑으로는? 그러면 잠깐만, 우리 sin x라는 삼각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징을 찾아보자. 첫 번째, 정의역이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실수 전체 갖다 쓰는 거 괜찮겠어요? 왜 갑자기 대답이 안 나와? 네.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요 사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그림은 이쁘장하게 곡선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곡선으로 요렇게.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쪽에도 연결해서 그릴 건데 이쪽에 연결할 때 이렇게 그릴 때 얘하고 얘는 모양이 겹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치? 너무 좋아.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솔직히 이쪽과 이쪽도 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겹치게 만들 수 있겠죠? 겹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소리야? 대칭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렇게 대칭을 또 요렇게 대칭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끊긴 게 아니죠. 더 갈 수 있어요. 요렇게 더 갈 수 있겠죠. 자, 이쪽에서도 여기 정확하게 각도가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이쁘장하게 연결해서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특징 두 번째에 뭐가 보여요? 아, 너 대칭성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자, 얘들아 2분의 파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2분의 3파이로 접었을 때 2파이에서 회전시켰을 때, 즉 여러분들은 대칭성이 삼각함수인 사인 함수에서 점대칭도 존재하고 선대칭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대칭성이 지금 점대칭이 몇 개 있어. 그치, 무수히 많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n파이, 0. 대칭성 있어? 대칭성 있어? 대칭성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대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2분의 파이, 그 여기는 또 2분의 3파이지. 그럼 그 다음 라인은 뭐가 나오겠어? 자, 그러면 선대칭은 x는 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선이니까. y축과 평행한 선이니까. x는 그러면 n파이 더하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교재에서 이 삼각함수 y는 sin x의 대칭성은 솔직하게 이해하자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뭐예요? 0,0 원점 대칭이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실상 우리는 저거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그거. 자, 원점 대칭이다. 자, 수학상에서 대칭 이동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대칭시켜라 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모든 함수들을 총망라하야 fx라고 이름을 지으면 자, 원점 대칭 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쓰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야? 대칭 시켜라 해서 대칭을 시킨 거지.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 사인 함수는 대칭을 시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던 친구랑 똑같아지니까 뭐가 돼주는 거죠? 겹치게 돼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가 이름하여 원점 대칭인 함수. 무슨 함수? 앞으로 기함수라고 불러서 기함수의 기자는 뭐가 된다?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함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끝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아, 잘 들으세요. 자,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가 쓸게요, 여러분들. 자, 잘 봐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원점 대칭을 시켰더니 뭐 한다고요? 겹친다고요. 그러면 얘하고 같다라는 소리잖아, 태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함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제가 f-x를 썼어. 요 마이너스 x는 지금 이 친구처럼 보이죠? 자, 근데 무슨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기어 나올 거야. 자, 앞으로 지금 뭐 했죠? 기어 나왔죠. 그래서 기어 나와도 같아? 아, 기함수. 그럼 y는 f-x랑 y는 fx에 마이너스 취한 거랑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 알 수 있겠지. 그렇잖아. 잘 모르시겠다고? 야, 너랑 나랑 똑같은데 넌 마이너스 있으니까 나도 마이너스 갖고 올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그럼 너랑 나랑 같은 거 맞아? 너랑 나랑도 같겠네. 근데 암기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기함수는 뭐 한다고? 기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자, 삼각함수의 사인 그래프 그리는데 혹시 어려움 있으십니까? 그리고 뭔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으십니까? 없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 거야. 여기 위에다가 우리는 겹치기로 코사인 그래프 그릴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인은 완만해요. 언덕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색깔로 코사인 x 그릴 건데 여러분들. 자, 아까 사인이 삼각형에서 뭘 담당한다 그랬죠? 그럼 코사인은 뭘 담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도인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누구야? 영도인 삼각형에서의 높이가 1이라고요? 코사인인 줄 알았어요. 코사인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높이. 자, 그러면 영도인 삼각형에서 높이는 누구죠? 빗변은 뭐 1위는 r, 밑변은 그럼 코사인 영도는 뭐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90도에서는 자, 밑변이 이번에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코사인 값은 뭐가 돼요? 0이죠. 자, 180도에서는 뭐가 돼요? 1인데 이쪽 방향이니까 무슨 1이야? 자, 270도에서는 뭐가 돼요? 또 0 나오겠죠. 다시 360도에서는 뭐 나와요? 1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가 아니고요. 자, 0일 때 1, 맞아요? 2분의 파일 때 0, 파일 때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일 땐 다시 0, 2파일 땐 1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뭐 여기다 이게 찍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는 한 이쯤에 찍어서 연장선을 그리면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란색과 주황색을 보고 이야기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구조는 삼각함수의 사인과 코사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 님들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멍청하진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잘 이야기해 주세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R이야. 자, 그러면 얘가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베타라고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얘들아 보시게 되면 자,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질문해 볼게. 얘들아 사인 알파는 뭐니? R분의 B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코사인 베타는 뭐니? 코사인 R분의 얘도 R분의 B죠. 근데 우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그럼 여기서 90도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예요? 그럼 베타라는 친구는 내가 이름을 바꿔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지금 얘들아 보시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 뭔가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생각해 봐봐. 우리가 R분의 B라는 똑같은 값을 갖는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입장에서 알파와 베타는 간격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야? 90도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아. 노란색과 이 주황색은 그러면 평행이동하면 겹칠까 안 겹칠까? 겹치죠. 코사인 그래프를 이쪽으로 평행이동 90도 하면 겹칠까 안 겹칠까? 겹치겠죠. 사인을 이쪽으로 90도 이동해도 겹칠까 안 겹칠까? 겹쳐요.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은 겹치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거의 똑같이 진행할 수 있겠지. 자, 코사인의 정의역 실수 전체 가죠. 치역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죠. 자, 근데 대칭성이 좀 달라지죠. 자,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선대칭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좀 보정을 한다면 코사인의 점대칭은 또 여기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러면 사인하고 반대긴 한데 코사인이라는 친구의 점대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0에서 누가 생기는 거야? 점 대칭성이 생기는 거죠. 자, 2분의 파이에서 이 친구를 180도로 돌리면 겹칠까 안 겹칠까? 겹치겠지. 이게 점대칭 이야기예요. 2분의 3파이는 얼마만큼 늘어났어? 파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자, 선대칭은 어디 있어요? 0이요, 파이요, 2파이요. 선대칭은 밑에다 쓰게 된다면 자리가 없네. 선대칭 여기다 쓸게요. 코사인 x의 선대칭은 x는 뭐가 되겠어요? n 파이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사인도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고 걔네들은 여러 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코사인은 선대칭이 있는데 이건 무슨 선이에요? 이건 무슨 선이야? Y축이지. 그치? Y축이잖아. 그럼 Y축 대칭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기함수의 영혼의 단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함수는 뭔 대칭이라고 배웠죠, 방금? 원점 대칭이라서 마이너스가 뭐 한다고요? 기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원점 대칭 시켜라 그랬더니 원래 있던 친구랑 겹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함수라는 친구 두 번째로 코사인이 갖고 있는 Y축 대칭성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야? 우함수라고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우함수라는 친구가 나올 건데 자, 우함수는 무슨 축 대칭이라고요? 기함수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원래 y는 fx가 있었는데 y축 대칭 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원래 y는 fx가 있는데 y축 대칭 시켜라 라고 오더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흰색과 노란색이 원래 뭐 하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자, 다시 오해하지 말고 흰색과 노란색이 같다라는 거지. 대칭시켜라와 대칭성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칭을 시켰더니 겹치네? 그럼 뭐가 된다고? 대칭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함수는 지금 누구랑 누가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x라는 친구하고 fx라는 친구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우함수잖아. 그래서 쓸 말이 없었어. 그치. 그래서 우겨 넣는 것보다 더 심해요. 우수수 떨어진다. 와. 어쩔 수 없어요. 그쵸? 나도 배운 거라. 자,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우수수 떨어진다. 그 우함수는 우수수 떨어지는 거고 기함수는 뭐 한다고? 기어 나온다고. 왜 이렇게 재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다시 한번 기함수는 뭔 대칭이요? 원점 대칭. 우함수는 뭔 대칭이요? Y축 대칭. 요거 두 가지는 고3 때까지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아 코사인 함수는 뭔 대칭이야? Y축 대칭이니까 그러면 무슨 함수? 우함수. 사인 그래프, 사인 함수는 뭔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무슨 함수? 오케이. 기함수는 뭐 한다고요? 우함수는 뭐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탄젠트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런데 탄젠트는요, 여러분들 지금 사인과 코사인한 거랑은 좀 달라요. 탄젠트를 그려서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탄젠트가 만들어지는 것만 알려드릴게. 아시겠어? 중심이 원점이고 판지름은 R, 1,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문제냐면 이거 근데 중3 때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아무튼지 간에 자, 갑시다. 얘가 이름이 뭐죠? 시초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얘는 뭐죠? 동경.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수선해봐라 X축에 내린다는 사실은 알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여기 빗변의 이 길이가 어차피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고정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변할 때 사인은 누구만 달라지는 거야? 높이만 달라지지. 코사인은 뭐만 달라져? 밑변만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탄젠트는 각도가 바뀌면 밑변문의 높이라 둘 다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가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고등학생이 알아야 될 덕목이자 중학교 때 배우는 친구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3개의 직각삼각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뭐 각은 같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길이는 3이라고 주죠. 여기에 각은 뭐 x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자, 여러분들아, 지금 빗변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여기 각에도 이름표가 있죠. 뭐 달라진다 하더라도. 근데 밑변과 높이에는 이름표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누누이 가르쳐왔던 게 이름표는 편하게 주라고 가르쳐 왔었지. 그럼 자연스럽게 A, B 쓰는 건 나쁘진 않죠. 그런데 문제는 3과 x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름표를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삼각함수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치. 3 코사인 x. 이 안에 부호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2라고 주고 여기에다가 알파라고 줄게. 자, 이렇게 가면 난 빗변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삼각함수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마지막에 뭐도 있죠? 탄젠트도 있는데 탄젠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잘 봐. 자, 여기가 2야 이번에는. 이번에 이 각을 베타라고 이야기해 줄게. 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에 주어졌을 때 이쪽으로 빠지면 탄젠트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어요? 자, 뭐라고? 1로 가면 누굴 곱한다고? 그러면 이 탄젠트 베타라고 기억해 주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족이야. 사족이 뭔지는 알죠? 그치. 그냥 쓸데없이 붙이는 거. 자, 그러면 이 방향에서 1로 올라가면
자, 여러분들아,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 3이라고 주고, 여기다가 A라고 주고, 요거는 X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려간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3분의 A가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3분의 A는 이 삼각형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A라는 친구를 표현하는데 양변에 3을 곱해주면 A가 이러한 식으로 이쁘게 곱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A 대신에 변의 이름표를 코사인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친구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 입장에서 이건 사족이라고 그랬어. 자, 이 입장에선 이번에 이렇게 바꿔볼게. 여기를 Y라고 쓰고 얘를 4라고 쓰고 이번에 여기를 B라고 쓰는 거야. 자, 올라가는 입장은 당연히 뭐가 된다는 입장으로 생각해야 돼? 4분의 B가 된다는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운 삼각함수에서 4분의 B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4분의 B를 만들기 전에 선생님 일단 B분의 4를 만드시면 B분의 4는 누구죠? 코사인 Y가 됩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4분의 B가 필요하니까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역수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삼각함수의 역수에도 이름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역함수예요. 자, 역수에 대한 이름은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라고 얘기해서 SECY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상관없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 그러면 내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내려온 거에 역수로 간다 이 생각만 해주면 좋은 거거든. 자, 내려오면 누굴 곱하는 거야? 코사인이죠. 올라가면 누굴 곱하는 거야? 코사인 역수를 곱하는 거야. 그럼 B라는 친구는 4를 곱해야 되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코사인 Y분의 4하고 4 시컨트 Y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면 누굴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사인의 역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일로 가게 되면 누굴 곱한다? 탄젠트의 역수를 곱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낸 상태에서 얘들아 요 길이 R이라고 써져 있는 거 살짝 1이라고 바꿔주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X는 1에서의 접선을 그려요. 여기 보이시죠? 이 접선에서 이 파란색 삼각형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노란색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 닮음이겠지. 닮음이니까 비율도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이 친구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똑같은데 탄젠트가 노란색에서 구하려면 밑변 높이가 똑같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지. 맞아? 그러면 지금 이 X는 1이라는 접선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탄젠트가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밑변을 뭘로 고정하겠다는 거야? 1이라고 고정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봐. 동경이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1 라인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탄젠트라는 친구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 즉 높이, 밑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높이가 탄젠트인 거 보이세요? 그럼 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젠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알 수 있겠어? 상상해봐. 각도가 89도로 갔어. 엄청 올라가겠지. 89.999 갔어.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 가다가 휘진 않을 거 아니야. 쭉 얘는 올라가고 얘가 쭉 오르면 올라가 이제 존나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89.9999까지 가도 괜찮지. 근데 90도는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탄젠트는 90도 관련된 값이 90도와 270도에 관련된 값이 없어요. 유리함수에서 정의역 뺀 것처럼 탄젠트도 정의역이 안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어. 언제? 요 각이랑 요 각. 몇에 대한 각? 2분의 파이에 대한 일반각과
2분의 3파이에 대한 일반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